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본인과 이제 청계산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은 검사들 청계산장. 아니 실제 이제 회사 청계산장이라고 청계산이 아니고요. 자꾸 산이라고 그래요. 청계산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거란 좀 생각을 못했어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최근에 밝혀졌죠. 네, 그 세통했다는 거 보고 좀 저도 좀 황당한 상황이고 그것도 없이 그냥 야 이상해 전화를 대통령이 야 뭐 득달같이 뭐 총리까지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과정이 정확히 말씀을 있었고 하셔야죠. 이건 국방장관의 이참이지. 결재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 경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를 바꾸라는 수산 시작도 지시가 안 있었다. 했잖아요. 수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 단장이 이쪽이라니까요. 됐으니까. 해병대 수사권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거고.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거부하시는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명언이십니까? 있지만 그게 또 저는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첩 번복에 대한 다 좋은데 네. 아니 고구려 기병도 있는데 왜 몽골 기병 나와서 우리나라 또 서부본 적도 있는 몽골 기병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는. 훌륭해. 그래도 하나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 네. 그게 이제 21대 발의했던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옛날엔 변협 추천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 임명하는 선택 시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고 만약 대통령이 이제 이 추천한 인사 중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그냥 특검으로 임명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들이 전보다 더, 높아졌네. 매운맛이 등장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속도전으로 근데 간다. 협상용인가요? 이런 조항은 아니면 진짜로 임명 안 하면 연장자를 정말 저 넣겠다. 진짜 한 2주 동안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가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저희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거란 좀 생각을 못했어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최근에 밝혀졌죠. 네, 그 세 통화 했다는 거 보고 좀 저도 좀 황당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뭐 이시원 비서관 이분 정도 개입해서 했는 줄 알았지 대통령 전화하고 나서 짜르륵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그 뭐 경호처장 막 득달같이 전부 다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좀 저희는 상상을 못했지만 네. 이게 뭔가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처음 특검 발의할 때 작년 10월까지는 사실은 뭔가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네. 뭔가 이시원 비서관 정도 개입해가지고 뭔가 했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그렇죠. 수사 외압에 대한 그런 통화 기록들이 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본인과 이제 청계산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은 검사들 청계산장. 네, 아니 실제 이제 회사는 너무 청계산장이라고 청계산이 아니고요. 자꾸 산이라고 그래요. 청계산에 있잖아요. 아닌데. 청계산장 청계산에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청계산 자락 정도 할까요 그러면? 네, 언저리에, 하는데 네, 뭐 성남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야당 수사하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 친한 분들입니다.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가 뭐 떳떳한데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수사 받으면 되지.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게 된 게 이건 이첩 관련한 얘기예요. 해병대 수사팀에는 수사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첩을 이첩 하냐 외압이에요, 하느냐, 그러면? 이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압이라는 얘기도 이제 자 수사 외압에서 수사 부분에 수사가 아니고 저 이첩이라고 제가 고치고 싶은 거고. 수사 외압이 아니고 이첩 외압이다. 이첩 일단 이첩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렇잖아요. 기록을 경찰에다가 어떤 외압이라든지 뭐 한 건 없어요. 지금 얘기는 해병대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 해병대는 수사권이 경찰로 없다. 넘기느냐, 수사 주체가 아니다. 누구까지 네, 네. 수사라고 넘기느냐, 네, 그 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네. 자, 그다음에 외압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해병대 그 수사 단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첩 범위에 대해서 결재를 하려다가 다시 번복을 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네. 이런 정교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지금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없이 그냥 야 이상해 전화를 대통령이 야 뭐 득달같이 뭐 총리까지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국방장관에게는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인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결재권이 있잖아요. 네, 국방장관에게. 네, 네. 그럼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뭐라도 지시를 내릴 수 있다거나 의견을 진술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결재한다는 게 그냥 도장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운전면허에 뭐 도장 찍듯이 그래서 그때 뭐 그 무슨 수사 변호사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얼마든지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건데 해병대에서는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독립성이 유지되니 그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결재권이 있는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와야 대통령의 통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지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전화한 게 이상하다 이시원 비서관 선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하시기에 충분한 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주호 이제 씨. 국민들이 보통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실 때는 그 사건 이첩되고 갑자기 대통령 뭐 국방장관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실에 누구는 또 사령관 계속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통화들이 막 여러 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첩됐던 거 되돌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수사 기록을 이첩한 그 박 대령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항명이니 뭐 항명 수견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는 확실히 이거 좀 갑자기 막 그 수사한 거에 대해서 혹은 이첩한 거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막 화를 내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은 되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여부인 거고 지금 특검에서 가리자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한 거냐.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갈 건 뭐 탄핵 얘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짚어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정교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어제 나온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 자체도 이제 수사 내용이나 결과를 전해 듣고 이제 자기 사표 내려고 했다는 거 하고 아니에요?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아니라고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짐을 푼 마치 그걸 보면 수사 내용이나 수사 결과에까지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맞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제 흐트러뜨리는 뭔가 외압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큰 틀이기 때문에 이첩 외압이 됐든 아니면 뭐 수사 외압이 됐든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다른 개입이 있었든 그거를 조사해 보자는 게 이제 특검법의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뭐 용어는 서로 달리 쓸 수 있지만 뭐 본질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싶은데. 이첩과 수사는 본질이 다른데 그 앞단에 있는 얘기를 자꾸 뒷단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짚는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과정이 말씀을 있었고 하셔야지. 이건 국방장관의 이첩이지. 결재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 경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다. 수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 단장이긴 했으니까. 해병대는 수사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내용 수사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수사는 전혀 다르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잘했다 격려도 했고 그래서 넘겼고 경찰 넘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태도를 돌변해서 넘기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대령이 박정훈 대령 그냥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안보실장부터 직접 대통령이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막 국무총리 득달같이 다 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거고.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거부하시는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요건 이제 계속해서 여야가 좀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니까 요럴 때 보통 우리 진수희 전 장관이 명쾌한 결론을 또 내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가끔
어떻게 뭐 하실래요? 아니면 요 정도 넘어갈까요? 아니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첩 외압이라고 명명을 해도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는지 아니 외압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외압 아니라는 주장도 표현과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첩을 번복. 네, 최상병 건 말고 이첩 번복이 맞겠네. 이첩 번복. 진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네요. 아니 근데요 정치권에서는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명언이십니다. 그게 또 저는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첩 번복에 대한 역할을 눈치신 확실히 대변인입니다. 했습니다. 네.